자, 그 다음에 42번, 41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긴 장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풀어라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얘기. 웬만하면 D하고 E번이 좀 가까우면 D, E를 함께 좀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읽다가 안 되면 이제 제시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보고 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생긴다? 제목으로 웬만하면 답이 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의 하나의 기능은 뭐를 묘사하는 거죠? 세계를 묘사하는 건데 fresh perception이라고 해서 요게 다른 말로 요 나오네요. 요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만들다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인지라는 처음 보는 뉴커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ake strange라는 말은 생경하게 만들다,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다. perception을 파랗게 칠해서 한국말로 하면 요 느낌으로,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요. 에피소드를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하게 오늘 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 개념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능에서 종종 심찮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제가 그 울산에서 한 대형 학원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초청 강사로 와서 공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 학원에 가서 이제 한번 이런 케이스 오브 스터디를 해서 학생들을 수업해서 좋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학원은 설명합니다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가는데 그때 친구들이 좀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이제 큰 강당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니까 학부모도 오시고 하니까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이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감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앞에 서서 강당에 서서 이제 얘기하니까 야, 내가 떨고 있더라고요. 예. 떨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한 학생이 와, 스님님 그 유능 강사라고 초대 받았는데 쫄리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빈정을 상하게 좀 놀리는 듯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이게 그 기법인데요. 생경스럽게 하기.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대형 학원에 와서 이제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전문가인 척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초보자처럼 이제 떨고 있으면 학원에 가서 교육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사가 세련되게 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렇지라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집중 안 해요. 근데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라고 가서 모였는데 그 양반이 무대 앞에서 떨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뭐야? 그러면서 상당히 어때요? 생경스럽죠? 좀 새롭죠? 그러니까 사실 전부 사람들이 내가 되게 불안했나 봐요. 그죠? 아이고 지금 뭐야? 전문가라고 왔는데 이 양반 좀 이상하네. 그리고 또 상당히 자리가 좀 불편했나 봐요. 그죠? 한 녀석이 그래. 쌤 떨고 있으세요? 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 무대에서 상당히 이런 거 잘 하죠.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더 전문가가 되어버린,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불편하면서 저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되었죠?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 특히 학부형들께서 이제 안심하면서 제 말을 쫑긋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생경스럽게 하기란 이런 표현 이해 가시는가?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서 내한테 와닿느냐에 따라서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늘 가는 길을 가더라도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그 같은 길이 또 다르게 보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전체 문장을 내가 다 안 읽었는데 이 얘기를 왜 빨간색 칠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이게 making you 나오죠. 저는 이렇게 보고 make it strange하고 make it new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답 1번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주로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식상한 어떤 루틴도 시가 들어가면 아니면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루틴의 일상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그 영혼의 상승감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시를 갖다가 이제 만끽하는 양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품질로 사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전혀 그 따라가지 못하는 언어적 세계로 떠나지 않죠. 이게 제대로 된 전문가인데 왜 수능의 전문가들의 언어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먹도록 설명하는지는 근데 그게 지식의 유희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지식의 유희를 막 지르는 그런 세계의 거를 갖고 와가지고 야, 너 그거 한번 알아봐라. 이 말 어떤 말인지. 그래서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쓰면 그거는 그 시트콤 빅뱅 이론에 보면 그 너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셸던, 그죠? 그래. 셸던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까지 읽었을 때 답이 보통 이렇게 제목도 나오지만은 틀린 문장에서 D나 E의 문맥성 쓰임이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읽는 게 맞아요? 예, 한 칸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한 칸씩 더 올라가세요. 저는 그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 42번의 문제에서 D나 E가 좀 더 이제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간혹 C입니다. A, B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A, B도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D나 E 정도에서 답이 많았었는데 지금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C를 한번 더 볼 겁니다.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내가 시험 내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영차 보시는 분들이면 어디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한 이쯤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아래부터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불안하시죠. 그래서 제 말은 참고용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차 읽으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능을 내는 입장에서는 답을 어디에 무게를 실을까요? 전 여기 실을 겁니다. 왜? 어차피 제 말씀 들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읽어야지 마음 편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좀 몇 번 해보시면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남말 듣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고요. 일단 그 시험 내어지는 또 양식이라든지 포맷은 이런 거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칸만 더 올라갔습니다. 그냥 한 칸 더 올라가니까 한 칸 더 올라간 게, 이거 이만큼 되네요. 이게 한 문장이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 that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그러니까 우리 해안가 사시는 양반들, 자, become so accustomed to 요 표현 있죠. 이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서 that. 그러니까 파도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become sensitivity,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insensitivity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건 좀 쉬운데요? 그죠? 아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파도 소리가 너무나 식상하다 보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익숙하면 더 이상 안 들리죠? 듣는다가 센시티브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요것 때문이죠.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녹색으로 할까요? 똑같은 방식처럼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 되어야 되죠.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도 소리처럼 이 단어의 홍수, 썰물, 밀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잔치에 민감하지 않게 되잖아요. 10번이 답 되죠, 그죠? 어때요? 제일 마지막을 읽었을 때 이걸 찾는 거는 사실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답이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봐도 돼요, 그죠? Seek inspiration from nature. 자연에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갖는 것도 이상한데, 노런 걸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연적 소리에 대한 영향력,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답이 안 되죠? 그리고 poetic expression에 대한 인용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좀 다시 발견되어지는 아름다움. 이거는 좀 답이 될 가능성은 있네요. 근데 뒤에 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죠. 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시험 칠 때 그래요. 제일 앞에 문장 보면 답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refresh라는 요 표현이 자, 요거 자꾸 내가 색깔을 너무 남발해 버렸죠, 그죠? 어, 자, 좀 남발하는데 좀 참아주세요. refresh라는 표현이 여기는 어디 있죠? 예, fresh가 되는 거죠. refresh는 신선하게 하다는 뜻이고, fresh perception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을 refresh everyday language죠. 그럼 everyday language는 여기에서는 매일매일 고막을 때리는 말잔치 홍수, 이게 매일매일 듣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제목 같은 경우도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약간 더 갔고요. 낱말도 바로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시험에 임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풀어서 이걸 다루는 방식에 관련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